뉴스를 보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이후 무연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건수는 858건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엔 돌봐주는 자녀 없이 홀로 살다가 지병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고독사하거나 우울감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통해 통신비 체납 등 34종의 정보를 바탕으로 찾아낸 복지 서비스 대상자도 2019년 약 63만 명에서 지난해엔 약 133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지 시스템을 보다 광범위한 생명 인프라로 전환해야 한다며 단순한 실업급여 제공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낭비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는 내용인데요. 지난해 9월 울산시 교육청은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총 예산 58억 원을 지원했는데 사용처를 따로 정하지 않아서 예산이 학생들의 단체 잠옷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도 지난해 말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편성해 과학실 교구 교체 명목으로 각 학교에 2억 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했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갑자기 2억 원을 쓰는 게 쉽지 않다며 급한 대로 값 나가는 교구를 구입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을 빨리 소진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부의 제도가 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사용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2030 청년층이 자신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잡히거나 뒤늦게 자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 8일부터 2달간 전화금융사기 특별자수 및 신고기관에 자수한 피의자 총 101명 중 청년층이 55명으로 전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청년들은 대면 수금원이나 현금 인출책으로 조직의 말단에서 손발 역할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수 대신 신고로 붙잡힌 이는 61명으로 시민의 제보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10월 말까지 해외 체류자를 대상으로 특별 자수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침수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서 대피 안내 영상이 나와야 할 서울 지하철 승강장과 통로의 열차 정보 안내 시스템이 5년째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1호선과 3호선 그리고 4호선에 있는 열차 정보 안내 시스템이 한쪽 화면만 작동하고 있고 다른 한쪽엔 표출 중단 문구가 붙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1호선과 3, 4호선의 정보 안내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서울교통공사의 계약금 일부를 미납해 법적 분쟁이 계속되면서 사용이 정지된 건데요. 서울교통공사 측은 193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열차 정보 안내 시스템 개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끝으로 한겨레입니다. 현행법상 불법인 미등록 운전연수 사설업체 홍보글이 포털 사이트 등에는 마치 합법인 것처럼 올라와 있어 문제라고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청에 학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 교육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운전 학원처럼 홍보하는 업체가 많아 시민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면허 시험이 간소화되면서 의무 교육 시간이 줄다 보니 초보 운전자들이 다시 연수를 받아야 하는 불법 연수가 필수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겠습니다.